한 달 수익으로 대출 이자도 임대료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돌아가는 현실을 보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담보로 받은 대출이 목을 조여온다는 생각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서 있는 땅밑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30년간 건설업에 몸담아온 박민수입니다. 현장 관리직에서 시작해서 이사까지 올라가며 한 우물만 파고 살았고, 아내와 함께 어렵게 모은 퇴직금 5억 5천만 원으로 은퇴 후 새 인생을 꿈꿨습니다. 61세에 회사를 나와 총 10억 원을 투자해 스크린 골프장을 차린 게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골프로 제2의 인생을 산다던 말이 그땐 참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골프 인구도 늘고 실내 스포츠 트렌드도 좋다고 하니 못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계도에 사인하고 퇴직금에 4억 5천만 원 대출까지 끼고 최신식 시설을 갖췄습니다. 스크린이 반짝이던 첫날 저는 이제 편히 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첫 해를 지나고 몇 달 뒤 이상한 낌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퇴직금도 희망도 절반 이상 잃을 뻔한 채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처음엔 분명히 매달 7천만 원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30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해, 저는 이미 은퇴 준비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업계는 체력 싸움이라 61세면 은퇴 정년기였고 더 이상 현장을 뛸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현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뜨겁다 못해 따갑게 내리쬐던 6월 말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조용히 다가와 은퇴 후 계획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제 회사 나갈 때도 됐지 않아? 이거 한번 알아봐. 그냥 취미로 돈 버는 셈이라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퇴직금 5억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이걸로 평생 살기엔 부족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아내와 둘이 살려면 매달 일정한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렇다고 위험한 투자를 할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있는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무심하게 흘리듯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 그러는데 요즘은 골프장 해서 돈 번다더라.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 나간다고 할 줄은 몰랐네. 그 웃음 뒤에 뭔가 섞여 있던 걸 그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골프장 시장을 나름대로 조사해 봤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골프 인구가 매년 늘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실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된다니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건설업 경험으로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계산도 해봤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동료가 컨설턴트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스크린 골프장 사진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실내 골프장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설치만 하시면 월 7천에서 8천 충분합니다. 골프 관련 지식은 없어도 장비는 자동화니까 믿을만 합니다. 시설 수명도 10년은 간다 했고 고장이나 관리 걱정도 없다 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들 다 키웠고 아내랑 단둘이 살 집만 있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동료가 먼저 계약하고 며칠 뒤부터 매출 나오고 있다 하니 나도 너무 늦게 하면 손해겠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 매출 예측표에 월 예상 수익 7,500만 원 적혀 있는 걸 보며 마음이 확 기울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잠들기 전에 머릿속에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퇴직금 5억 5천에 대출 4억 5천을 더하면 총 10억. 임대 보증금에 인테리어비, 장비비까지 계산해도 충분했습니다. 매달 임대료 800만 원에 대출 이자 300만 원, 직원 급여 500만 원을 빼도 5천만 원은 남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30년 건설업 경험이 이때 도움이 됐습니다. 도면 보는 법도 알고 공사비 산정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봤고 가장 합리적인 곳을 선택했습니다. 최신식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6대에 고급 인테리어까지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혼잣말이 많아지고 자꾸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결정된 듯한 제 태도를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아내에게 정식으로 말씀드린 날이 기억납니다. 여보, 나 골프장 해보려고 해. 투자금은 10억 정도 들 것 같아. 아내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평생 쓸 돈인데 괜찮겠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계산해 보니까 3년이면 투자금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이익이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제 결정을 믿어준 그녀였으니까요. 스크린 골프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30년간 남의 밑에서만 일해왔던 제 손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확실한 거지? 아내의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 질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첫 예고였는지도 모릅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서는 정말 바쁜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적당한 상가를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접근성 좋고 주차 편리한 곳, 그러면서도 임대료 부담 적은 곳을 찾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상가 2층에 120평 공간을 찾았습니다. 임대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800만 원, 조건이 괜찮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자 제가 직접 현장을 관리했습니다. 30년 건설업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계도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위치부터 조명, 음향, 환기 시설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다른 골프장과 차별화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장비 선택에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최신형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6대, 각각 2억씩 총 12억짜리 장비였습니다. 화질도 선명하고 센서 정확도도 뛰어난 최고급 모델이었습니다. 골프채도 유명 브랜드로 갖췄고 실내 온도와 습도까지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첫 공사날 스크린이 설치되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겠구나. 이젠 고생 끝이겠구나.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동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가 대신 골프장 간판이 걸리고 동네 어디에나 인테리어 업체 차량이 들락거렸습니다. 동년의 골프장이 완공된 지 보름 만에 제 곳에도 마지막 마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최신식 장비가 줄지어 들어서던 날, 아파트 이웃 한 분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골프로 돈 번다니 세상 참 좋아졌어. 솔직히 말하자면 그 말을 들을 때 은근히 뿌듯했습니다. 내가 시대 흐름을 잘 탔다.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생겼습니다. 컨설턴트는 끝까지 친절했습니다. 이 지역이 접근성도 좋고 골프 인구도 많습니다. 성수기엔 8천도 넘게 찍습니다. 걱정 마세요. 골프도 골프지만 설명 들으며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매끄럽고 단단하다. 말만 믿어도 될 것 같다. 계약서 조항도 꼼꼼하게 읽었지만 의심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첫 통장에 들어온 돈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었습니다. 그래, 당신도 이제 편하게 좀 살자. 그렇게 말했지만 그 눈빛엔 아직도 뭔가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을 피하듯 저는 매출 계산만 반복해 들여다봤습니다. 골프 인구가 늘고 있다고 했고 실내 스포츠 트렌드라 믿을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 즈음 동네에 골프장 열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 두 집, 세 집씩 골프장을 열기 시작했고 은퇴하고도 매달 돈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누가 먼저 오픈했냐가 대화 주제였고, 밥 먹다 말고 매출 앱을 들여다보는 게 유행처럼 됐습니다. 그 속에 저도 있었고 마음 한편이 꽤 들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3년 안에 대출 다 갚고도 남겠다. 저는 숫자만 믿고 미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표에는 해외여행도 넣고 아내 선물도 넣었습니다. 아내는 그 계획표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라면 나도 괜찮아. 근데 너무 확신하지는 마.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 말이 귀에 남았지만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내는 원래 조심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달, 3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매출이 줄기 시작하는 걸 가장 먼저 느낀 건 통장이 아니라 제 몸이었습니다. 매출은 몇 달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장비 고장도 없었고 고객 수도 기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저녁에 오고 주말엔 가족 단위로 와서 문자 그대로 돈 되는 골프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임대료가 빠지고도 5천 남으면 아내와 백화점에 가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꺼렸던 비싼 음식도 메뉴판에 하나씩 담게 됐습니다. 컨설턴트는 종종 연락을 주며 매출 상태를 확인해 줬습니다. 지금 정도면 이 지역 상위 5% 안에 듭니다. 그 말에 괜히 어깨가 으스해졌습니다. 한 번은 그가 다른 예비 창업자들을 데리고 저희 골프장에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먼저 하셔서 벌써 대출 절반 갚으셨어요. 과장은 있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제 얼굴을 슬쩍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엔 뭔가 안도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잘 됐네 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동네에서도 저를 성공한 사람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도 골프장으로 편하게 사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직장인으로만 살아온 저로선 처음으로 남들보다 먼저 뭔가를 시작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 자부심이 조금씩 마음속을 채워갔습니다. 매출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골프장 커뮤니티도 매일같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5년 뒤엔 골프장 하나 더 내겠다는 계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지난 어느 날 매출이 1천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계절 영향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고객 수는 오히려 평소보다 좋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단골 고객들의 변화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나이 어린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주말 가족 단위 고객도 평일로 몰리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나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뭐 걱정돼?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손끝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그 작은 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처음 마음에 스며들던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언가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계절 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 당연한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젊은 고객층만 유독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년층 고객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7,500 넘게 들어오던 매출이 6,500만 원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입금 금액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그는 한참을 뜸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젊은 층 소비가 줄었습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쿡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러단 말입니까? 그는 애매한 말로 넘기려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지금은 과도기예요. 그 말이 왠지 무책임하게 들렸습니다. 처음 그 확신에 찬 말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 예전 같지 않지?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골프장 업계 동향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곡선은 분명히 하향세였습니다. 언제쯤 다시 올라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얘기가 넘쳐났습니다. 매출 반토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고객들이 다 사라졌어요. 동네 다른 골프장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매출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누군가는 폐업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컨설턴트는 늘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기다리면 회복됩니다. 괜히 불안해 말아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요즘 말을 아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조용했고 식탁 위로 놓인 통장 한 장이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중장년층 고객은 있잖아. 골프 자체는 인기야. 하지만 제 말에 힘이 없다는 걸 저 자신이 먼저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처음 그 소리가 그렇게 날카롭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 매출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4,50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2,700만 원.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넷째 달 매출이 1,8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고정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대료 800만 원, 전기세 300만 원, 직원 급여 600만 원, 대출 이자 400만 원까지 합치면 매달 나가는 돈이 2,100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이 1,800만 원이면 적자가 300만 원. 우리 생활비는 고사하고 골프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번을 걸어도 5번을 걸어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컨설턴트는 사라진 듯 조용했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문장을 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연락을 피하는 걸까? 왜 젊은 고객들은 이렇게까지 줄었을까? 왜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걸까? 답을 찾기 위해 경제 뉴스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용어가 어려워 머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말이 가장 자주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가 어려워진 사이 젊은 층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그 결과 여가비 지출은 줄고 생활비 절약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제 경영 미스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고객층만 노리다가 함께 어려워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젊은 고객층 매출은 반토막도 모자라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매출표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쪽지일 뿐이었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은커녕 이자도 버거워졌습니다. 동료는 여전히 낙관적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계속 둘 리가 없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이제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출 명세서를 다시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틀어진 건지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결국 나온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면 망한다. 아내에게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네. 이자 감당도 힘들겠어.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얼굴이었습니다. 난 눈치챘어. 당신이 밤마다 뒤척이던 그 시간부터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두려움을 그녀도 함께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잠든 아내 옆에서 새벽까지 골프장 커뮤니티를 봤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폐업 사례는 이미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장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사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기까지 2달이 걸렸고 그제야 진짜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아내에게도 숨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말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한 게 어느 날 골프 연습을 하다가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했고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느새 어깨는 굽어 있었고 배는 나와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스트레스에 잠 못 이루고 술로 달래고 운동은 뒷전으로 미루고 제가 건강을 잃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정작 제 몸은 골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노후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였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근육 긴장이에요. 운동하세요. 스트레치라도 꾸준히 하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떠올랐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제 또래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기가 어려우면 골프장에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래는 다릅니다. 건강이 우선이고 여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공간에서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싶어 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뭘 하려고?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골프장만 하지 말고 건강관리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 우리 또래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확신한다면 한번 해봐. 하지만 이번엔 조심해.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건설업에서 일한 경험이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젊은 고객 이탈, 차별화 부족, 단순한 골프장으로는 한계. 그렇다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타겟을 바꾸고 서비스를 늘려야 했습니다. 빈 스크린룸 3개를 건강관리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체형 교정 장비를 들여놓고 스트레칭 매트를 깔고 소형 운동 기구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최영수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물리치료사 출신으로 시니어 운동 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중장년층 분들이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이 많거든요.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 위주고 병원은 치료 중심이라 예방이나 관리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 말에 확신이 섰습니다. 제가 느낀 문제를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리뉴얼 공사에는 2달이 걸렸습니다. 기존 골프장은 그대로 두고 추가 공간만 만들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매출은 더 떨어졌지만 아내는 묵묵히 지켜봐줬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봐.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됐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건강 골프 레슨이라는 이름으로 체형 체크부터 시작해서 맞춤 스트레칭하고 골프 레슨으로 마무리하는 코스였습니다. 허리 강화 운동도 넣고 개인별 체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도 제공했습니다. 기존 고객들에게 첫 달 무료 체험을 제안했습니다. 첫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철민 씨였습니다. 60세로 무릎이 안 좋아서 골프를 포기할까 고민하던 분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체형을 체크하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스윙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 달 후 이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무릎이 많이 좋아졌어요. 골프도 예전보다 편해졌고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철민 씨가 지인들을 데리고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년층의 특징 중 하나는 좋은 곳이 있으면 입소문이 빠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만족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고정 고객이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 고객도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어깨 결림 때문에 골프를 포기하려던 분이었는데 체형 교정 프로그램으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김대현 씨는 허리 통증으로 골프를 그만두려 했는데 재활 운동을 통해 다시 골프를 즐기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한상철 씨입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다니시면서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운동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히 매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단체로 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이 월정기로 건강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하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었다며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800만 원까지 떨어졌던 매출이 3,6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달에는 4,2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4,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숫자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매출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말과 저녁에만 집중됐던 매출이 이제는 하루 종일 고르게 분산됐습니다. 오전에는 건강 프로그램, 오후에는 개인 레슨, 저녁에는 일반 골프로 시간대별로 다양한 수입원이 생겼습니다. 매출 변동폭도 줄어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들의 후기도 늘어나면서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골프장 사장이었다면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건강 파트너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회에서 건강 강좌를 요청하기도 했고 동네 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환자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장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깊이 있는 서비스로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면 개인별 맞춤 서비스는 어려워질 게 뻔했습니다. 결국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 한 곳에 집중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제 결정을 지지해 줬습니다. 당신다워 돈보다는 가치를 택하는 게, 그 말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제 자신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고객들과 함께 운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습니다. 매출 걱정보다는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기뻤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도 찾았습니다. 이전에는 매출 때문에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는 지속 가능한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출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 됐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매출은 월 5천만 원으로 완전히 안정화됐습니다. 대출도 거의 다 갚았고 생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3대가 함께 즐기는 가족 건강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와 함께 운동하고 골프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욕심을 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안정된 노후를 원했을 뿐입니다. 30년 직장 생활하며 쌓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제가 생각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젠 골프가 블루오션이다. 당신도 바뀌어야 산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젊은 고객만 노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차별화를 제 경험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같은 또래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창업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건 확실하다는 말이 제일 위험할 수 있다는 걸요. 시장도 고객도 세상도 바뀝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 내 경험과 노하우가 살아나는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늦게나마 찾았고 지금 행복합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왜 그렇게 고생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되면 더 간절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기에 매일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진다는 걸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간절함을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남의 성공 스토리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경험과 장점을 찾으세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저처럼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선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골프장에 나갑니다. 고객들과 함께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부한 말 같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고객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어려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큰 부자는 되지 못하겠지만 이젠 무엇을 지켜야 할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건 매출도 명성도 아닌 사람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동네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 새로운 목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택엔 부디 후회가 없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